자, 안녕하세요. 2024년 고등학교 3학년 7월 학력평가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위에 요거 안 고쳐놨네요. 이거 경북청 모의고사 출제하면서 만든 표지였었는데 요걸 안 고쳐놨네요. 7월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이제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 문제입니다. 이항 전개랑 관련된 문제죠. 주어진 다항식의 전개 제곱의 개수는 라고 되어 있는데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일반항이 5CR에 2의 X의 R제곱 그 다음엔 1의 5-R제곱인데 의미없고 그러면 X제곱이 되려고 하니까 R이 2일 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5C2의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이런 형태가 X제곱항이 되겠구나. 앞에 있는 이 친구가 개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계산해주면 5C면 10이고 2의 제곱이면 4니까 40 나오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곱사건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배반 사건이랑 매번 헷갈리면 안 된다. 주의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둘의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 교과서 같은 데에서 보면 알았을 텐데 A와 B 사건이 독립이면 각각의 여사건끼리도 독립이 된다는 것. 즉 A의 여사건과 문제에서 B가 있죠. 얘도 서로 독립이다라는 사실. 서로 독립.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여기는 PA, PB의 곱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도 PA의 여사건의 확률 PB 곱한 게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럼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얘는 1-PA PB 한 값이 4분의 1이라 생각하면 PB에서 PA, PB를 뺀 값이 4분의 1이 된다고 여기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PB가 넘어가면 4분의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건 PA는 곱해서 2분의 1이 되려고 하니까 6분의 1이면 되겠죠? 그럼 3 한번 약분하면서 이거는 아니네 3분의 2여야겠네 3분의 2여야지 3 한번 약분 2 한번 약분하면서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사건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A와 B가 전부 양수, 그 다음에 B가 A보다는 큰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X의 평균, 기대값이 18분의 5일 때 A, B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합천이 하면 되겠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합계가 1이 된다는 거, 즉 확률 질량 함수의 총 값을 모두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이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이 18분의 5라 알겠으니까 확률 질량 함수 값과 확률 질량 값 곱해서 더한 값,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 물론 0 곱하기 3분의 1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0이니까 요 값이 18분의 5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제곱의 합 알고 있고 제곱을 알고 각각의 합 알고 있으니까 AB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냅두고 9분의 4 마이너스 18분의 5인 거고 18분의 8에서 5 빼니까 2분의 1 곱하기 18분의 8에서 5 뺀다 했으니까 3이죠. 그러면은 36분의 3 12분의 1이라고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차근차근히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공이 3개 이상 들어있는 바구니와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비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서 다음 같은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n일 때 n이 적혀있는 상자에 공이 들어있지 않으면 바구니에 있는 공 한 개를 n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n이 적혀있는 상자에 공이 들어있으면 바구니에 있는 공 한 개를 숫자 7이 적혀있는 상자에 넣는다. 3번 반복한 후 7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이 1 이상일 확률, 한 개 이상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 건가요? 일단 한 개가 들어오려면 똑같은 숫자가 결국은 2번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은 나와야 된다. 3번 나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7이 적힌 상자에 공이 2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똑같은 숫자가 적어도 2번은 나와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의 6건은 전부 다 다른 눈이 나오는 게 되겠죠. 즉 전부 다른 숫자, 다른 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3번 던졌을 때 전부 다른 숫자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6의 세제곱분의 6p3 되겠죠. 3개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은 666분의 6, 5, 4가 되니까 6 한 번 약분, 2 한 번 약분, 2 한 번 약분하니까 9, 5, 45가 되겠네. 9분의 5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전부 다른 눈이 전부 3번 내가 던졌을 때 주사위가 3번 다 다른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7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하나도 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것의 6사건이니까 9분의 4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27번 세 문자 PQR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이 성립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서 나열된 8개의 문자 중 세 문자 PQR의 개수가 각각 PQR개라고 할 때 PQR이 전부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PQR이 점점 커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단 8개의 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PQR이 일단은 전부 개수가 하나 이상씩은 있어야 되니까 얘네가 한 개 이상씩은 나온다 라고 먼저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5개의 문자가 남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의 총개수, Q의 총개수, R의 총개수는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5개를 나눠 가지는 방법은 P가 0개일 때 1개, 4개 갖는 경우, P가 0개, 2개, 3개 갖는 경우. 3개, 2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1개 가져버리면 얘가 일단 무조건 2개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얘가 2개 되면 개수가 똑같아 있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케이스는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결국은 P는 1개, Q는 2개, R은 5개가 되는 거니까 총 8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같은 문자가 Q 2개, R 5개 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케이스 같은 경우 역시나 8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Q가 같은 게 3개, R은 4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8, 7, 6분의 2가 되니까 4. 그러면 24에다가 7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 4, 28, 168가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8, 7, 6, 5분의 3, 2, 1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그러면은 28에다 10 곱하니까 280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해주면 4, 4, 8 나오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겠네요. 27번의 정답도 2번, 27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4번 꺼내요. 나온 공에 적혀있는 수를 꺼낸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A 곱하기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홀수일 때 두 수 A, B가 모두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A와 B가 모두 홀수인 경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B 요거의 값이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C 플러스 D 했는데 요 값이 전체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 되거나 또는 짝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전부 3개 더해서 홀수 짝수 더해서 홀수 되는 경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눠서 그러면 결국 A, B, C, D가 모두 히읗 만져볼게요. 귀찮아서 홀 나올
사건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5개의 홀수 1, 3, 5, 7, 9 5개의 홀수 중에서 4개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홀, 짝 나오는 이런 경우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5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앞에 나열, 그 다음에는 4개의 짝수 중에서 2개 뽑아서 뒤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A, B가 이제 홀짝인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B 곱한 건 여전히 곱한 숫자는 짝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짝수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홀수가 되려면 여기가 짝수니까 홀짝 되거나 또는 짝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A, B가 홀짝 되는 경우도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A, B, C, D 이렇게 얘기할 건데 결국은 홀짝 나오는 경우 또는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도 있고 또 얘네들도 자리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숫자부터 뽑아 볼게요. 5개의 숫자 중에서 5개 홀수 중에서 2개를 뽑아서 AB 라인 또는 CD 라인에 넣는다. 그 다음엔 4개의 짝수 중에서 2, 4, 6, 8 4개의 짝수 중에서 앞라인에 그러니까 AB 라인에 들어갈 짝수 그 다음에 CD 라인에 들어갈 짝수 이렇게 나열해주자 라고 생각한 후에는 이제 마지막은 뭐 해주면 된다? 걔네끼리 자리 배치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겠죠? 어떻게 보면 앞에 한 묶음 뒤에 한 묶음을 생각하면 5C이면 5개의 홀수 중에서 2개 뽑아서 앞에 라인 뒤 라인 배치, 그 다음에 4C이면 4개의 짝수 중에서 앞 라인 뒷 라인 배치하고는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겠노? 그럼 이건 끝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A, B가 모두 짝수인 경우가 되겠죠. 결국 A, B가 짝수가 나오겠죠. 짝수. 그러면 CD가 홀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A, B, C, D가 했을 때는 여기는 짝짝, 홀짝 또는 얘네 둘끼리는 자리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쨌든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서로 다른 짝수 4개 중에서 3개 뽑아서 짝짝짝 나열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홀수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준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경우 위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을 좀 편하게 하면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5, 4, 3, 2까지 곱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팩토리얼 될 거고 얘는 5 곱하기 4, 4 곱하기 3까지 나오니까 2 하나 앞에 준다 치면 10 곱하기 4 팩토리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5, 4, 4, 3, 2 하면 여기가 4 팩토리얼이죠. 그럼 묶어내면은 40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여기는 4, 3, 2 여기 4 팩토리얼 있으니까 10 곱하기 4 팩토리얼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죠. 전체 아까 얘기했던 요것들이 홀수일 때니까 요 전체분의 위에 A, B 모두 홀수인 경우니까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4팩 더하기 10 곱하기 4팩 더하기 40 곱하기 4팩 더하기 10 곱하기 4팩 분의 5 곱하기 4팩 더하기 10 곱하기 4팩이 되면 되겠죠. 그럼 4팩은 다 약분하고 5도 약분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5 약분하면 8 더하기 2 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구나. 그러면 13분의 3 되면서 확률은 13분의 3 정답은 28번의 정답은 2번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치고는 뭐 어렵진 않죠.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대신에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제 조합과 순열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쌤이 여기서 설명할 때 좀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P를 썼던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홀수가 앞에 요 두 개 중에서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 하니까 뭐 5개 중에서 홀수가 1, 3 뽑은 다음에는 1을 여기 넣을래, 3을 여기 넣을래, 또는 1을 여기 넣을래, 3을 여기 넣을래 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앞라인, 뒷라인을 좀 구분해서 AB와 CD 라인을 구분해서 나열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진 AB 중에선 홀수가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AB 둘 중에 들어갈 홀수를 정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 또는 다르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홀수 5개 중에서 2개 뽑고 그 다음엔 서로 다른 짝수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 만약에 1, 3, 2, 4가 나왔어. 1,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앞에 얘네가 그러면 앞라인 뒷라인을 나눠야겠죠. 그럼 네가 AB 라인 갈래, 네가 AB 라인 갈래 라는 거 2가지. 그러면 2, 4도 마찬가지로 2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홀짝 자리를 정해줘야죠. 어떤 게 앞뒤 홀짝이 오니 라는 게 2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계산값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열과 조합과 순열 이걸 잘 구분해 주는 것을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문제가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문제 풀다가 순열 조합이 잘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잘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8번 문제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 순열 조합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공식으로 대충 때려 넣는 친구들이 틀리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8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m과 시그마에 대하여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도 정규 분포, 주어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만족시킨다. 시그마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m1이라고 하자. m이 m1일 때 두 확률 변수에 대하여 두 확률이 같아지도록 하는 k값 구하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친구들의 뒤통수를 친 문제가 이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요. 일단 주어진 게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과 표준 편차 주어졌으니까 x가 0보다 작은 확률, y가 0보다 작은 확률이라는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두 확률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표준화를 통해서 어떤 값이랑 같을 것인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 이하일 확률이라는 것을 먼저 표준화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m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시나 표준화 해주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6 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근데 잘 보면 여기도 안에 너무 커졌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친구는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5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음수, 여기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 얘 양수니까 얘도 전체적으로 z가 특정 숫자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음수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표준 정규 분포 값이 얘네 둘이 같으려면 결국은 m과 시그마 분의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6이 같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요게 같아지도록 하는 시그마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이 m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게 같아지도록 하는 거니까 사실은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6은 시그마 m 요거인 최소 시그마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면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이 해가 어쨌든 있도록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시그마가 최소가 되면서 그에 해당하는 m의 값을 m1이라 얘기했으니까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m과 시그마 중에서 시그마가 작을 때 m의 값을 m1이다 라고 얘기한다 했거든요. 그럼 잘 봐봐야 얘들 결국 요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할 건데 왼쪽은 2차 함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 m축이라고 얘기해보면 m축이라 얘기하면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1,15인 요런 2차 함수가 있는 거고 m 시그마라 얘기하는 것도 그럼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기울기가 시그마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네가 같아지도록 하는 애가 있다가 되는 거지. 근데 같아지도록 하는 애가 있도록 하는 시그마의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좀 곡선을 좀 늘려볼게요, 조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같아지도록 한 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는 어떻게 접하는 때 여기가 결국은 접하는 점이 있어버리면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도록 하게 되겠고, 그때 시그마 요 값이 최소가 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시그마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값은 여기가 무슨 점인지 몰라도 t라고 하면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6인데, 여기가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랑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시그마를 찾아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즉 여기가 시그마 m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m의 값이 t일 때 접선이면 되겠네가 되는 거죠. 즉 t분의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6이 요 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요게 시그마가 돼야 된다. 이 기울기가 시그마, 즉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2t 플러스 2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6은 양변에 t 곱해주면 2t의 제곱 플러스 2t니까 t의 제곱이 16, t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데, 시그마가 양수라 있기 때문에 t의 값도 양수여야 되겠죠. 그럼 알 수 있는 거는 시그마가 얼마일 때 4 들어가면은 10일 때가 되겠죠. 시그마가 10이고 t가 4일 때, 즉 이게 m이 값이죠. m이 4일 때 시그마가 최소 10이고 m이 4일 땐 요 방정식이 성립할 것이다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m1은 요 값인 거고 최소가 들어가는 시그마는 10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뒤통수 맞지 않았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제가 확통해서 나온다고? 괜찮나 이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9번이 우리 확통 친구들한테 좀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요렇게 되도록 할 때 이 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k값 구하자 했으니까, x값이 1 이상일 확률이라고 하는 값을 표준화 해주면은 아까 평균이 4인 거니까 얘가 1-4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 될 확률이다, 같을 거고, p, y가 k 이하일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m이 4일 때도 계산해 봐야겠죠. y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나 했더니 m에다 4 넣으면 16 플러스 4, 2, 8 플러스 16이니까 32에다 40이 되겠고, 10의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니까 z k-40분의 10 했는데, 요게 마이너스 3 이상이고 얘가 3 이하가 되면 되겠죠. k-40분의 10이 3이면 결국은 두 값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k는 70이라고 나오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정답 상수 k 값은 70입니다.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시그마의 값이 최소가 될 때의 m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을 건데, 이건 시그마에 따라서 m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시그마가 최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런 얘기가 되는 거다. 요 방정식에 결국 요 이차함수랑 여기 직선이 있는데 만나도록 하는 최소의 기울기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점을 지나는 접하는 접선에 대한 기울기가 시그마로 생각해서 해주면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수투에 있는 미적분의 수투에 있는 내용이랑 확통이랑 좀 섞여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확통이 친구들 너무 요 문제 어떻게 풀지, 무슨 말이지라고 했을 것 같아서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수트 공부를 든든하게 확률 이제 고득점을 노리고 수트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조금 했을 것 같고요. 확통인 친구들에게도 결국은 28번, 29번 문제를 잘 맞춰야지만, 이걸 다 맞춰야지만 고득점이 사실 쉽거든요. 뭐 다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하여튼 다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29번의 정답은 70입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1, 2, 3, 4
1에서부터 4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X랑 1에서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Y, 이렇게 두 집합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은 보니까 f1이 뭐 좀 끊어서 보면은 f1과 2는 보니까 f2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되는 거고, 뒤에 것만 끊어봐도 f3과 f4를 비교했을 때는 f3, 4가 더 커야 된다. 일단 끊어서 한번 보면 요게 요거보다 크다라는 거 알고 있고, F3이 F4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끊어볼 거면 쌤 왜 같이 봅니까? 라고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F1이 좀 많으니까 F1을 뺀다고 생각하면 F2 마이너스 F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것보다 어쨌든 F3이 더 커야 되고 그것보다 F4가 더 커야 된다라고 되는 거니까 F2 마이너스 F1이 얼마인지 좀 정해지면 F3, 4가 될 수 있는 숫자들도 좀 정해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둘의 합이 짝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홀홀 짝짝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수의 최소의 차이가 생기면 같은 숫자일 수도 있으니까 0일 수도 있지만 둘의 차이가 1일 수는 없어. 홀짝은 아니니까. 그러면 둘의 차이는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F2-F1이라는 숫자가 0인 경우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3하고 4는 숫자가 0 이상의 숫자들이면 뭐든지 상관없는 거니까 3, 4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6 중에서 서로 다른 중복을 허락하여 서로 다른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F1, F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6개의 숫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7C 곱하기 6이니까 6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이고 6, 7에 42에다가 3 곱하니까 126가지구나 라고 될 거고, 두 번째 F2-F1이라는 값이 2인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둘의 숫자 차이가 2간격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1, 3, 2, 4, 3, 5, 4, 6 이런 경우들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F1과 F2가 될 수 있는 숫자가 4가지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2면은 3, 4는 2보다 크거나 같은 2, 3, 4, 5, 6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4 있고 6C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6 곱하기 5를 2로 나누고 4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60가지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F2-F1이 둘의 차이가 4인 경우가 되겠죠. 둘의 차이가 4인 경우면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1, 5, 2, 6 이런 케이스 더 이상 없다 맞죠? 그러면은 1하고 F1이 F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가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 이상에 있는 숫자니까 요 3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하여 2개를 고르는 거랑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4C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에다가 2니까 12라고 나오겠다. 6인 경우는 보다시피 없으니까 끝이죠. 그럼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138 되고 얘네들 더하면 198 되니까 총 경우의 수는 함수 f의 경우의 수는 198가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도 모양새는 조금 낯선 것 같아요. 쌤은 처음 보는 함수 개수 찾는 형태의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어렵진 않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30번보다도 아까 봤듯이 28번이 오히려 미적분, 우리 수트의 내용들, 접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금 더 어렵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확통 친구들도 고득점을 좀 희망을 한다면 28, 29, 30번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틀리지 않고 잘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특히나 30번에 있는 경우의 수라던가 28번에 있었던 우리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많이 나오는 거고, 이번에 나왔던 29번은 이제 통계 파트에서도 미적분 수투 내용이 좀 합쳐진 내용이라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쌤 생각에 확통 친구들 풀기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어쩔 수 없지만 30번이나 28번 조건부 확률이라던가 함수 개수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 요거는 안 들리게 조금 잘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연습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면 7월 학력평가 이제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는 해설은 마쳤고요. 다음에 9월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